공부학률은 내용적으로는 되게 깊은 내용을 갖고 있지만 그냥 수학적으로 너네가 계산, 그냥 답을 맞추기 위한 쪽으로는 좀 이론적으로는 간단하다. 그래서 해설지를 보는 연습보다는 내가 설명한 이론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할 내용은 이제 새로운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할 건데 이것도 너네가 좀 솔직히 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야. 이 부분을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유튜브나 뭐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보면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모르겠다. 뭐 본인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너무 난해한 내용이라 설명이 되게 까다로워. 자, 참고로 너네가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배반 사건이다 라는 말은 뭐였어? 공통사건이 공사건이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공통사건이 공사건이다. 그러면은 곱사건의 확률이 0이 되겠지. 곱사건의 확률이 0이 될 거야. 자, 이 말을 너네들이 잘못 오해하는데 이제 새로운 말이 나오게 될 거예요. 독립사건이라는 말과 종속사건이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얘는 배반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만약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으면 세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다뤘겠지.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과 종속 사건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뤘을 거야. 근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연계를 시킬 수는 있어. 조건에 따라서. 근데 얘하고 얘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아.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근데 연결을 시킬 수는 있다. 특수 조건을 이용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연계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뭐하고 뭐는 관계가 있는 거야? 독립사건이란 말과 종속사건이란 말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있는 거지. 얘네들이 반대 관계야. 얘네들이 반대 관계다. 자, 무슨 말이야? 두 사건 A, B가 독립사건이다. 반대말은 뭐야? 독립사건이 아니다겠지. 그럼 독립사건이 아니면 무슨 사건인 거야? 종속사건인 거야. 두 사건 A, B가 종속사건이다. 그럼 반대말은 종속사건이 아니다겠지. 그럼 무슨 사건인 거야? 독립사건인 거야. 두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이다. 반대말은 뭐야? 배반 사건이 아니다. 이해됐어? 배반 사건의 반대말은 배반 사건이 아니다지만 독립 사건이 아니다? 그럼 종속 사건인 거고 종속 사건이 아니다? 독립 사건인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됐어? 근데 배반 사건일 때와 종속 사건이나 독립 사건일 때가 특수한 조건에 의해서 연계를 시킬 수는 있어. 연계를 시킬 수는 있지만 연계는 가능한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됐니? 이 문장 구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자, 무슨 말이야?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야. 그럼 두 사건이 종속 사건일까? 모른다는 얘기야.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야. 두 사건이 독립 사건일까? 모른다는 얘기야.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근데 특수한 조건이, 추가 조건이 주어지면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추가 조건 없이 그냥 문장으로 연결시키면 돼? 안 돼? 안 돼. 됐어?
이해됐어? 그거부터 명확히 알고 가. 자, 그럼 이제 독립이란 말과 종속이란 말이 두 사건이 서로 간에 독립이다라는 말과 종속이란 말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이게 너네들의 학문적 의미하고는 좀 달라. 뭐 독립됐다, 종속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럼 너네들이 이 독립사건하고 종속사건은 한 가지가 명확해지면 그것의 부정이 종속이겠지. 독립이 명확해지면 부정을 하면 종속이 될 거야.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니까. 반대로 종속이 명확해지면 종속이 아니면 독립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정의를 내려주면 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두 사건 A, B가 독립사건이다 라는 말에 정의가 필요하다. 이 정의가 명확해야 돼. 그럼 이 정의는 너네들이 그냥 문장 구조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 문장 구조로 이해했다가는 오류가 일어나니까 제발 문장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 너네한테 저걸 이해시키려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그걸 국어적인 어법으로 독립이라는 의미를 도입하시는 분들도 있어. 전혀 다른 의미가 나와. 알겠어? 정의는 수학적으로 가야 돼. 알겠어? 수학이니까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린다. 두 사건 AB가 독립사건이다 라는 것의 첫 번째 정의, 수학적인 정의, 교과적인 정의는 이거예요. 자, 문장으로 읽어봐. 저거 조건부 확률이었지.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맞아 안 맞아? B 안에서 사건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됐어? 얘가 얘하고 같아야 돼. 뒤에 건 뭐야? PA는 표본 공간 안에서 사건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맞아 안 맞아? B 안에서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실제로는 뭐와 뭐의 비율이야? B와 A와 B의 공통사건의 비율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니? 얘는 뭐야? 뭐와 뭐의 비율이야? 표본 공간과 사건 A의 비율 아니야? 얘와 얘가 같을 때 사건 A와 B는 서로 간의 독립사건 관계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게 수학이야. 이해됐어? 즉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데 뭐랑 같을 때? 그냥 확률 계산한 거랑 같을 때 우리가 사건 A와 B는 독립사건 관계다. 이해되니? 이게 정의야. 그냥 그대로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너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용어를 등장시키고 막 문장을 등장시키고 하는데 명확하게는 얘와 얘의 비율이 같을 때야. 됐어? 저럴 때 A와 B는 서로 간의 독립사건 관계다 라고 얘기한다고. 자, 이 안에 조건이 숨어 있어. 이 안에 조건이 숨어 있어. 어떤 조건이 숨어 있느냐? 너네가 이 비율을 따지는데 얘는 분모가 누구야? NS 아니야? 표본 공간 아니야? 표본 공간이 공사건이면 의미가 있니? 표본 공간이 공사건이면 분모가 뭐가 돼버린? 경우의 수에서 명되지 않아? 그럼 당연히 표본 공간은 공사건이 아니지 않겠어? 근데 표본 공간이 공사건이 아닌 거는 너무도 당연한 것 같은데 수학적으로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야. 저게 조건이야. 자, 마찬가지로 얘 봐봐. 얘 분모 누구야? NB 아니야? 그럼 분모가 또 뭐면 안 된다고? 0이면 안 된다고. 그럼 B가 뭐면 안 돼? 공사건이면
반대. 이 두 가지가 조건부 확률에서 독립사건으로 확장하기 위한 두 사건 A, B가 독립사건이기 위한 기본 조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꼭 써줘야 돼? 이걸 써줘야 되겠니? 그냥 이 식 안에서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식이 A의 확률을 구할 수 있고 A의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 안에 포함된 조건 아니냐 이거야. 그럼 이거는 굳이 사용 안 해도 되지 않아? 무슨 말이야? 이 뒤에다가 단 하고서 적지 않아도 괜찮단 얘기야.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그래서 추가 조건이 불필요한 이 자체가 뭐가 된다? 정의가 된다. 일단 저 정의가 명확해야 돼. 두 사건 A, B가 독립사건이다. 그럼 뭐야? 공사건이 아니어야 돼. 그래서 이 정의를 다시 명확하게 인식하면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가 아니라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뭘까?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 A, B가 독립사건이다. 위에서 문장이 뭐로 바뀌었어? 뭐가 추가됐어? 공사건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만 독립을 따진다. 종속을 따진다. 알겠어?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만 독립이냐 종속이냐 그걸 다루게 돼 있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 이 문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지하게 중요해. 이것 때문에 너네가 다 틀려. 계산해서 틀리는 게 아니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거기서 틀려. 아니 독립 종속을 다룰 때는 무슨 사건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만 다룬다? 공사건 아닐 때만 독립과 종속을 얘기한다. 배반 사건은 괜찮아. 알겠어? 배반 사건은 괜찮아. 근데 독립 종속 다룰 때는 공사건 아닌 경우에만 다루게 돼 있다. 그랬을 때 얘 정의가 뭐라고? 조건부 확률 우리 그냥 확률과 같고 반대로 P, B가 A, B에 대한 조건부 확률도 P, B와 같더라. 이게 정의야. 됐어? 이 정의가 흔들리면 안 돼. 이 정의가 흔들리면 안 된다. 여기 되니? 요놈이 중요해. 요놈이. 제발 정의는 흔들리지 않게 반복해서 외워. 조건 생각하고. 그럼 얘를 만족하지 않으면 뭐겠어? 무슨 사건이겠어? 종속 사건 아니겠니? 등호가 아닐 때, 같지 않을 때 됐어? 그럴 땐 두 사건을 종속 사건이라고 한다. 대신에 무슨 사건은 제외해야 돼? 배반. 노노노노. 공사건 아닌. 공사건은 배제해야 돼. 알겠어?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얘네들을 만족하지 않을 때 두 사건 A, B를 종속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럼 너네들이 독립과 종속을 판단하는 근거는 뭐야? 얘 만족하냐 아니냐 그거 아니야? 이거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여기까지 됐어. 자, 이게 첫 번째 정의가 돼. 그랬더니 너네가 계산할 때 좀 편의상 계산하기 위해서 변형된 정의를 많이 쓰거든. 문제는 뭐냐? 변형된 정의를 이용하다 보니까 걔가 변형된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걔를 정의로 본다는 얘기야. 이게 출발점인데. 자, 얘 변형 한번 해볼게. 식변형 할 거야. 식변형 할 거야.
자, 조건부 확률 10변형해봐. 뭐분의 뭐야? P B분의 P A와 B의 공통사건.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뭐랑 같게 돼? P A와 같게 되지. 자, 이 식에서 보면 얘는 절대 뭐가 아니야. 절대 0이 아니지. 이미 여기서 출발했잖아. B는 공사건이 아니어서 절대 0은 아니야. 그럼 얘는 0이 아니니까 식이 이렇게 바뀌지 않아? 맞니? 자, 그럼 얘가 독립을 만족하는 두 번째 식이야. 정의야 아니야? 이 식 자체가 정의야? 아니야. 독립일 때 만족하는 식인 거야. 독립일 때 만족하는 식. 근데 이거를 학생들은 정의로 착각하는 경우가 흔해. 이해됐어? 야, 독립이면 이거고 이거면 독립이야. 정의라는 거는 오갈 수가 있거든. 독립이면 이거고 이거면 독립이야. 됐어? 독립이면 이거고 이거면 독립이야. 근데 이 문장이 빠지면 독립이면 이건데 이거면 독립이야. 라는 말을 못해.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독립이야. 왜? 이 앞에 것만 가지고는 뭐가 공사건이 아니야. B가 공사건이 아니지. 이 뒤에 것만 가지고는 뭐가 공사건이 아니야. A가 공사건이 아니지. 얘만 가지고는 뭐가 공사건이 아니다라는 말을 못해. A가 공사건이 아니다라는 말을 못하지. 이걸 만족하지 않아. 알겠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A, B가 공사건이 아니야 라는 게 충족이 돼. 하나만 가지고는 독립이야 라고 말을 못해. 됐어? 근데 쟤는 20만 번. 자, A가 공사건이면 이거 확률 얼마? 그럼 A가 공사건이면 공통사건 공사건 아니야? 그럼 이 확률 얼마? 0. 그럼 0은 0 아니야? 그럼 이 식 안에는 A가 공사건이다 라는 말이 없지. 성립은 하잖아. 그럼 이걸로 말할 때는 뭐 해야 돼? 단 A도 공사건이 아니고 B도 공사건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야 그래야지 뭐가 된다? 정의가 된다. 됐니? 이 조건이 없으면 얘는 정의야 아니야? 정의 아니야. 알겠어? 이해됐어? 이게 두 번째 변형된 정의고 너네가 많이 쓰는 식 중에 하나야. 됐니? 자, 그럼 너네가 수학으로 확률을 풀 때 독립과 종속을 판단하는 독립과 종속을 이용할 수 있는 식이 총 3가지라고 얘기를 해. 개념 자체가 3가지다. 첫 번째 거는 조건부 확률은 그냥 확률과 같게 된다. 걔는 정의. 됐어. 두 번째 거는 걔를 이용한 변형인 거예요. 확률의 동시사건, 즉 공통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을 때. 됐어? 잘 봐야 돼. 공통사건의 확률을 구하는데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을 때 두 사건 A, B가 독립이냐? 단 뭐가 아닐 때만 공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독립이다. 이게 너네가 판단하기가 편해. 계산하기가 편하고. 얘를 가장 많이 사용해.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 조건 없이 뭐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정의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거기서 오류가 나와. 알겠어?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정의. 이것까지 있으면 정의. 이게 아니면 그냥 성질. 됐어? 자, 세 번째 거 볼게. 무슨 짓이 일어나는가? A가 공사건이 아니야. 근데 A가 표본 공간도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마찬가지. B도 공사건이 아니고 B가 표본 공간도 아니야. 여기까지 됐니? 이거를 너네들이 뭐로 바꿔서 보면 되냐면 A 여사건이 공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니? 그럼 A와 A 여사건, B와 B 여사건이 공사건이 아닐 때야. 거기서 출발을 해. 저게 조건이야. A와 A 여사건, B와 B 여사건이 모두 뭐가 아닐 때? 공사건이 아닐 때라는 조건이 쓰셔야 돼요. 식을 변형해서 빠르게 계산할 때는 너네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조건부 확률,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 있다. 자, 이거 한번 볼래? 자, 얘는 어떻게 계산했어? P, B분의 P, A, Q, B. 맞아, 안 맞아? 곱사건. 요거 한번 볼까? 뭐로 바뀌어? P, B분의 P, A 여사건과 B의 공통사건. 됐나요? P, B분의 P, B와 A 여사건의 공통사건. 됐어? 자, 사건에서는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이란 표현 쓰지. 공사건이란 표현 쓰지. 집합으로 보면 뭐 없지 않아?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이 있었잖아. 근데 사건에서는 이 차사건이 없어. 내가 집합에서도 얘기했을 건데 차집합 기호 쓰는 나라가 일부 제한되어 있다고. 차집합 기호는 다른 나라 가면 이해 못해. 안 쓰는 나라 가면. 차집합 기호 자체가 없어. 가까운 나라 어디 있니? 일본. 일본만 해도 차집합 기호가 없어. 여집합 기호도 이거 안 써. 다른 기호 써. 여집합 기호 이걸로 써. 일본은. 일본 가가지고 야 내가 이제 집합 설명할 거야. 못 알아들어. 못 알아먹는다고. A 여집합 못 알아들어. 왜 그런 경우 어딨어? 못 알아듣는다고. 자, 무슨 말이야? 차집합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기호긴 하지만 안 쓰는 나라도 있다. 사건으로 갈 때는 차사건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 됐어? 근데 너네가 계산할 때는 차집합으로 생각하는 게 좀 편하잖아.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야? 얘가 차집합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 맞아, 안 맞아? 그럼 차집합으로 개념으로 바뀐다라는 얘기는 너네가 어디를 구할 거니까 여기 구할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B에서 뭐가 빠진 거야? 공통사건이 빠진 거지. PB분의 P, P 마이너스 A와 B의 공통사건이 빠진 거다. 맞니? 이거 잘 봐야 돼. 개념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너네가 헷갈려 하니까 그래. 자, 이거 뭐 빼기 뭐야? 1 빼기 P, B분의 P, A, B의 공통사건 아니니?
맞니? 1 빼기 얘를 조건분리 이용해서 나타내봐. 뭐가 뒤에 깔려있어 분모에? B가 분모에 깔려있지 않아? 이렇게 되지 않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거를 이쪽 거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연결이 될까? B가 이제 전체 사건으로 구성되는 이제 A랑 A와 A가 비교했을 때 A가 A가 이제 A가 아닌 부분을 보는 건데 그 전체가 B니까 그거는 전체를 1로 두고 거기다 여 A를 빼면 A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이게 아까 했던 베이스 정리하고 맞물리는 건데. 자, 잘 봐. A, B가 독립사건이면으로 출발할 거야. 자, A, B가 독립사건이면 정의에 의해서 얘가 뭐로 바뀌어? 내가 동그라미 친 얘가 뭐랑 같아? 첫 번째 정의였잖아. PA랑 같은 거 아니었니? 맞아 안 맞아? 조건 확률이 그냥 확률과 같게 된다. 그럼 얘가 1 빼기 PA 되지 않아? 이게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되냐? 얘는 뭐의 확률이야? 여사건. A 여사건의 확률 아니야? 결론 봐. A 여사건과 B가 서로 간에 독립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뭐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따라서 A와 여사건과 B가 뭐가 된다? 독립사건이다. 저 조건을 만족할 때 이거 내가 괜히 강조하는 거 아니야. 이 조건을 만족할 때 A와 B가 서로 간의 독립사건이면 여사건 간에도 무슨 사건이 된다? 독립사건이 된다. 됐니? 이게 세 번째 변형된 정의야. 세 번째 변형된 정의. 이 조건을 만족하면 A, B가 독립사건이다 라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A 여사건과 B도 독립사건 관계가 되며 똑같은 말입니다. A와 B의 여사건 간에도 독립사건이 되며 똑같은 말입니다. A 여사건, B 여사건 간에도 독립사건이 되며 다 같은 말입니다. 라는 구조가 생겨. 얘가 있을 때. 알겠니? 그럼 반대로 독립사건이 아니라 종속사건이면 종속사건이고 종속사건이고 종속사건이 되겠지. 이해됐어? 이게 세 번째 독립에 대한 판단식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을 만족해야 그런다는 거. 이게 독립을 판단해라, 종속을 판단해라, 정의로 판단하는 거다. 알겠니? 정의로 판단해야 돼. 그럼 문장으로 너네가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마. 문장으로 설명을 해서 선생님 독립이라는 게 이런 뜻 아니에요? 하는 순간 망가져. 정의로 판단하는 거야.
자, 주사위 던질 거야. 사건 A는 홀수만, 사건 B는 3의 배수만, 사건 C는 소수를 볼 거다. 자, 사건 A 안에 집합으로 봤을 때 원소 뭐 있어? 1, 3, 5. 사건 B 3하고 6. 사건 C 2, 3, 5. 됐어? 자, 그럼 다 공사건 아니지? 공사건 아니잖아. 그럼 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 독립이냐, 종속이냐. 이해됐어? 자, A하고 B가 독립인지 확인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정의 상황으로는 조건부 확률이 그냥 확률과 같은가? 근데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게 귀찮을 수 있거든. 그 두 번째 변형된 정의 뭐로 보면 돼? 공통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은가? 맞아 안 맞아? A, B 공통사건 불러. 3만 있지? 그럼 얘 확률 얼마야? 6분의 1 맞아? 주사위에서의 확률이니까. 자, A 확률 얼마야? 2분의 1. B 확률 얼마야? 3분의 1. 그럼 얘랑 A, B 각각의 확률의 곱과 어때? 같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A하고 B는 독립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인 거야. 단 조건을 만족하니까. 알겠어? 이해돼? 판단할 땐 얘가 하나긴 해. 하지만 얘가 정의로 쓰기에는 옳지는 않다. 조건이 있으면 괜찮아. 알겠지? 자, A하고 C 판단해보자. A하고 C의 공통사건 뭐 있어? 3하고 5가 있네. 얘 확률 얼마야? 3분의 1 맞아? 6개 중에 2개니까. 얘 확률 얼마야? 2분의 1 맞아? 각각의 확률의 곱 얼만데? 4분의 1. 얘는 얼만데? 3분의 1 같아 달라? 달라. 따라서 A하고 C는 독립사건이 아니고 무슨 사건이다? 종속사건이다. 됐어? 자, B하고 C가 공통사건 누구야? 3밖에 없어. 확률 얼마? 정신 차리고 가! 6분의 1. 곱하면 얼마? 6분의 1. 따라서 B하고 C는 무슨 사건이다? 독립사건이다. 선생님, 같은 게 있는데 왜 독립이에요?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고. 그 순간 망가져. 공통이 있냐 없냐는 배반에 대한 얘기야. 그지? 독립이냐 종속이냐는 저식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얘기야. 됐어? 근데 저거를 문장으로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오류가 일어나고 학생들도 오류가 일어나. 물론 그걸로 이해시킬 수는 있어. 그것까지 내가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굳이 그게 필요하냐고. 저거를 문장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독립이냐 종속을 판단하는 구조를 논리적으로 문장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 명확한 이론이 있어. 근데 너네가 쓸 때는 없더라고. 단지 내가 그걸 아는 이유는 뭘까? 희한하게 그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요구하는 애들이 있어. 이것만 해도 되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독립이란 말과 종속이란 말을 문장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냐고 자꾸 이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위해서 준비한 논리는 있는데 솔직히 하등 쓸 데는 없어. 알겠니? 해주세요. 에이, 그래서 뭐 할래? 이것만 나도 충분한데 이거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 문장 구조는 원래 아까 처음에 하긴 했어. 그거를 문장 구조로 하면 돼. 일단 독립이란 말과 종속이란 말 이해가 돼? 자, 봐봐잉. 자, A에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야.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야. 얘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계산해볼까? 얘 뭐로 바뀌어?
B, A의 공통사건 됐냐? 뒤에 있는 게 분 뭐야? 얘 얼만데? 얘 얼만데? 약분하면 얼만데? 됐니? 그럼 이거는 아무 문장 구조가 없어도 그냥 계산이 되지. 순서만 바꿔서 해볼게. 뭐분의 PB분의 P A와 B의 공통사건 맞니? 이거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값을 알아 몰라? 모르지? 좀 저걸로는 부족한 조건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추가 조건을 줄게. A하고 B는 독립사건이래. 독립사건의 정의상 공사건이 아니어야 돼. 그치? 자, A에 대한 확률이 있으니까 공사건 아니지. A하고 B 공통사건의 확률이 있으니까 B도 공사건 아니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독립의 정의상 얘는 뭐랑 같아? PA. 그럼 얼마? 3분의 이해돼? 이걸 물어봤어. 아직은.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 조건 만족하고 A하고 B가 뭐만 아니면 공사건이나 전사건이 아니면 표본공간이 아니면 A하고 B가 독립사건일 때 여사건끼리도 서로 간에 뭐가 된다? 독립사건이 된다. 맞아? 그럼 얘네 둘 독립사건 맞아 안 맞아? 그럼 뭐 묻는 거야? A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 구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얼마야? 3분의 2. 이게 어려워? 지금 설명했던 내용만 명확하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수능 문제에서 나오면 3점짜리예요. 개념적으로는 되게 복잡한 개념인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점을 못 줘. 개념이 복잡한 것 같기 때문에. 복잡해 원래는. 알겠냐? 내가 그나마 너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거지만 이거 내용 되게 복잡한 거야. 복잡한 개념을 이용하기 때문에 3점인 거예요. 이해됐어? 2점짜리 보여줘? 뭐가 2점인지? 이건 2점. 단순 덧셈 정리 이용한 거잖아. 얘 더해서 얘 빼준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2점인 거야. 뭐 독립이냐 종속이냐 그런 개념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됐어? 어려운 개념이라. 어려우니까 너네가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선생님들도 너네를 이해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셔. 그것까지 인정. 근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방금 내가 얘기했던 이론만 명확하게 떠올려라. 그럼 독립하고 종속 판단이 쉬워진다. 됐니? 자, 저게 명확하게 이해돼야 다음 내용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이제 절대 유형 1번 한번 보자. 이제 이론은 딱 하나만 남아 있어. 확률에서는 그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개념들이 이해가 돼야 돼서 그래. 자, 1번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아무 말이 없어. 맞니? 아무 조건 없어. A가 일어날 확률 5분의 1, B가 일어날 확률 5분의 2,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뭐라고 돼 있냐? A 여사건과 B 여사건의 공통사건이 일어날 확률 주어졌습니다. 자, 이거
뭐로 바꿔야 돼? 등으로 간 법칙 뭐로 바뀌어? A, B 합사건의 전체 여사건으로 바뀌지. 정신 차리고 봐. 그럼 얘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2분의 1이래. 그럼 합사건의 확률 또한 2분의 1이지. 맞냐? 합사건의 확률 또한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빠르게 찾아내시고요. 자, 합사건의 확률은 확률의 무슨 정리에 의하여? 덧셈 정리에 의하여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에서 동시 사건, 공통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주게 된다. 이거 더하면 얼마라고 나와 있어? 5분의 3이죠. 그럼 얘는 2분의 1에서 5분의 3 빼주면 되는 거 맞냐? 얼마니? 야, 5분의 3에서 2분의 1 빼줘야 되지. 그럼 10분의 1 되는 거 맞냐? 그럼 동시 공통 사건의 확률은 10분의 1이더라. 정신 차려라. 자, 조건 확률 구해보래. 정의가 뭐였어? P, B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더라. 얼마였어? 5분의 2. 얼마였어? 10분의 1. 통분하면 10분의 4, 10분의 1. 얼마? 4분의 1. 됐어. 그냥 계산 문제야. 자, 어디를 가냐면 8번 문제로 갑니다. 1부터 10위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12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그 수가 홀수인 사건을 A 1부터 12까지 있어. 그럼 사건 A는 6가지의 근원 사건을 갖고 있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은 3의 배수인 사건이야. 그럼 3, 6, 9, 12라는 4개의 근원 사건을 갖고 있다. 소수인 사건이 C입니다. 그럼 사건 C는 2, 3, 5, 7, 11까지 해서 5개의 근원 사건을 갖고 있지. 자, 정신 차리고 A가 일어날 확률 얼마냐? 2분의 1이냐? B가 일어날 확률 얼마냐? 3분의 1이냐? C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냐? 12분의 5가 될 거야. 자, A하고 B의 공통사건, 근원사건들 불러봐. 3, 9밖에 없어. A하고 C의 공통사건, 근원사건 불러줘. 3, 5, 7, 3개. B, C 공통사건. 야, 11도 있어? 자, B, C의 공통사건. 3밖에 없지 않아? 맞니? 자, 확률 불러. A, B 동시 사건 확률 6분의 1. 공통 사건 확률 3분의 1. B, C 공통 사건의 확률 12분의 1. 자, A,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확인해봐. 얘랑 뭐랑 같으니? 곱한 거랑 같지? 그럼 뭐야? 독립. A하고 C 얘랑 얘네들 곱한 게 같니? 그럼 종속. B하고 C 얘네들 곱한 게 같니? 다르지? 따라서 종속. 됐어? 그럼 A하고 B만 독립. 나머지는 종속. 됐어? 자, 그 다음 9번으로 갑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다음 거 설명하는 의미가 없어서 지금 문제부터 풀고 가는 거야. 정신을 차려. 9번 봐봐. 밑줄. 뭐 밑줄 그어야 되겠어?
A와 B가 서로 독립. 그치? A와 B가 서로 독립일 때 밑줄 하나. 그럼 독립이니까 걔네 둘은 뭐가 아닐 거야? 공사권 아닐 거고 여사건끼리도 공사권이 아닐 거야. 그래서 그게 맨 끝에 써 있어. 단 PA는 0과 1 사이, PB도 0과 1 사이. 그럼 A하고 A 여사건, B와 B 여사건이 모두 뭐가 아닌 거야? 공사권이 아닌 거야. 맞지? 그거 확인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단이라는 조건에도 밑줄을 걸어야 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럼 이제 너네가 판단하는 식은 조건부 확률이 그냥 확률과 같다.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곱사건의 확률, 공통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에 곱과 같다. 여사건끼리도 독립사건이 유지가 된다. 됐어. 그 세 가지를 기억하고 하는 거다. 기억 판단할 거야. A하고 B가 독립이니까 A 여사건과 B도 서로 간에 뭐가 된다? 독립이 된다. 땡큐. 니은 판단할 거야. A 여사건과 B 여사건끼리도 서로 간에 뭐가 된다? 독립이 된다. 땡큐. 읽고 나서 끝나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디귿만 판단하는데 A 여사건 바 B. 그럼 A 여사건과 B도 독립사건이었으니까 조건부 확률은 그냥 확률과 같다. 다영 정신 차려라. 됐어? 여사건 확률은 뭐로 계산한다? 1 빼기 PA로 계산한다. 그래서 디귿 땡큐.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이런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가 그냥 바로 풀려. 적용하기가 쉬워지니까. 알겠냐? 자, 10번으로 갑니다. 두 사건 A와 B가 서로 간에 독립이고 밑줄 그어놓고 그럼 자동으로 뭐가 아니게 돼? 서로 공사건이 아니게 돼. A도 A 여사건도 B도 B 여사건도 모두 다 공사건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고 주어진 조건이 뭐냐? PA와 PB,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곱했더니 3분의 1이고요.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이 6분의 5고요. A가 일어날 확률보다 B가 일어날 확률이 더 크다. B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집중해서 들어. 자, 덧셈 정리에 의해서 얘가 뭐로 바뀌어? 합사건의 확률이 PA와 PB와 빼기 동시사건, 공통사건의 확률 빼주게 되지. 자, 독립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각각의 확률의 곱은 뭐랑 같게 된다? 공통사건의 확률과 같게 된다. 맞니? 그럼 얘가 얼마인 거야? 3분의 1인 거지. 맞냐? 예. PA, PB, 스몰 a, 스몰 b라고 하고 얘가 3분의 1이면 a 더하기 b가 6분의 5에서 3분의 1을 빼준 값이 됩니다. 얼마니? 2분의 1 나와요. 됐냐? 6분의 3이니까. 근데 이 밑에서 뭐가 주어진 거예요? a 곱하기 b가 3분의 1이다라고 주어진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조건이 뭐였어? A가 B보다 작다. 자, A하고 B의 합곡관계 연립방정식인데 뭐로 보고 푸는 거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보고 푸는 거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 나와 있으니까 얘의 두 근이 A하고 B인데 B가 더 큰 근이야 라고 놓고 푸는 거지. 근데 쌤, 그 A 플러스 B면 3분의 1 더해야 돼가지고. 아, 더 해야 돼? 6분의 7. 미안. 고마워. 빨리 말해줘서. 조금만 더 빨리 말해줘. 됐지? 그럼 여기가 뭐가 돼? 6분의 7. 됐어? 근데 더 쌤. 합집합 때 6분의 7이었어요. 6분의 5 플러스 3분의 1이어야 되잖아. 아, 야, 미쳤나봐. 여기가 6분의 7. 그지? 이건 3분의 1. 그지?
네. 그럼 뭐가 돼? x제곱 빼기 6분의 7x 더하기 3분의 1 6분의 0 맞죠? 네. 그럼 양변에다 6 곱하면 6x제곱 빼기 7x 더하기 2는 0 인수분해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되니? 진짜? 안 되면 안 돼. 4,3이니까 예.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럼 두 근이 뭐하고 뭐야? 2분의 1하고 3분의 2. 3분의 2가 나오지. 정신 차리고 들어라 제발. 그럼 이 중에 큰 거 얘가 b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너네들이 독립과 종속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했니? 이제 할 이거는 독립이라는 걸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내용이 가장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냐? 개념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몇 페이지니? 8페이지에 보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내용 보여? 근데 거기 적혀있는 내용으로만 설명하면 너네가 여기를 혼동을 좀 많이 해. 그래서 예전 교과에서 살짝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예전 교과식으로 내용을 정리를 좀 할 거야. 오히려 그 부분은 예전 교과가 훨씬 더 편했어. 더 좋았고 너네가 구분을 하기가 명확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독립시행이 적용된 확률의 계산이야. 그거 하나만 가르쳐주지 않겠다는 얘기지. 집중 잘해야 돼. 교과 내용을 지금은 살짝 넘나들 거기 때문에 그래. 근데 교과에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너네들을 혼동되게 만드는 이론이라서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교과 내용대로 설명을 할게. 근데 교과 내용하고 달라. 다른 데 가서는 내 표현대로 따라가면은 개념 자체가 확 달라진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너네가 사건을 구분해야 돼. 독립시행의 확률과 독립시행의 정리로 나눠서 해석해라. 정신 차리고 보자. 중요한 거 한다니까요. 독립시행의 확률과 독립시행의 정리로 구분지어서 너네가 사건을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쓸게. 자, 여러 개의 사건이 독립 사건일 때야. 이거를 너네한테는 뭐라고 주어지냐면
매회 반복되는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근데 첫 번째는 A1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것뿐이에요. 1회 시행에서는 A1. 이거는 뭐야? 1회에 나온 사건. 얘는 뭐겠니? 2회 때 나온 사건. 얘는 뭐겠니? 세 번째 시행에서 나온 사건. 얘는 뭐겠냐? n번째 때 나온 사건. 됐어? 근데 얘네들이 다 같은 사건이에요. A1 뭐 다른 사건이어도 상관없어. 뭐 같든 다르든 관계는 없어. 확률 구하래. 누굴까? 첫 번째 1회 때 A1이 나올 확률 누굴까? PA1 아니야? 첫 번째 1회 때 A1이란 사건이 일어날 확률. 2회 때 A2가 일어날 확률. 누굴까? 이거 아니야? 이상하니? 자, 주사위 던졌어. 첫 번째 시행에서 주사위 던졌어. 홀수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 자, 두 번째 주사위 던질 거야. 3의 배수 나올 확률 얼마야? 3분의 1. 세 번째 주사위 던졌어. 짝수 나올 확률 얼마야? 각 사건의 확률별로 곱하면 된다고. 이해돼? 각 사건의 회차별 확률에 곱이 된다는 얘기야. 회차별 확률에 곱이 된다. 맞아 안 맞아? 각 회차별 사건이 지정돼 있을 때. 됐니? 각 회차별 사건이 지정돼 있을 때 확률을 구하는 방법.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된다. 복잡해? 복잡하지 않지? 됐니? 자, 집중해! 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할 거야. 홀수문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 거야. 10번 반복 시행을 할 거야. 10번 모두 홀수일 확률. PA의 10승 아니야? 맞아 안 맞아? A 확률 얼만데? 2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1이 몇 번 곱해져? 10번. 그럼 첫 번째도 홀수, 두 번째도 홀수, 세 번째도 홀수, 네 번째도 홀수, 다 홀수니까 맞아 안 맞아? 그냥 그걸 문장 구조로 수직화 시켜놓은 거라고. 복잡해? 거기 읽어봐. 독립시행 확률 책에 써있는 거 읽어봐. 독립시행의 확률 책에 써있는 거 읽어봐. 뭐라고 써있어?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공사건 아니고 표본공간 아니야. 이 시행을 N에 반복하는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 다르지? 맞아 안 맞아? 자, 내가 이걸 구분지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너네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말하는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야? 회차별 일어난 사건이 정해진 확률이야. 알겠어? 회차별 일어날 사건이 정해진 확률. 이해 잘해야 돼.
회차별 일어날 사건이 정해진 경우를 독립시행의 확률로 본 거야, 나는. 됐지? 독립시행의 정리는 뭐냐? 위에 거랑 비교하면 회차별 일어날 사건이 정해지지 않아 있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위에 건 확정된 거고 밑에 건 확정되지 않은 거야. 자, 주사위 던질 거야. 주사위 던질 거야. 5번 던질 거야. 첫 번째 홀수 나왔대. 두 번째 3의 배수 나왔대. 세 번째 짝수 나왔대. 네 번째 홀수 나왔대. 다섯 번째 다시 홀수 나올 확률. 이거 뭐야? 회차별 사건이 정해진 경우지. 이해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한다? 회차별 확률의 곱으로 구한다. 됐냐? 이해되냐? 자, 다시 예를 들자. 주사위를 던질 거야. 3의 배수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 거야. 3의 배수 나오면 A. 됐어? 주사위를 5번 던질 건데 3의 배수가 3번 나올 확률. 그럼 5번 회차 중에 3의 배수가 나온 회차가 몇 번이면 돼? 3번. 근데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회차가? 안 정해졌잖아. 이건 뭐다? 좋아. 응, 일단 독립시행의 확률이 아니라 독립시행의 정리로 할 거다. 회차별 사건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됐어? 이 두 가지가 명확해야 돼. 그래야지 너네가 안 헷갈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확률 통계에서 옛날에는 지금 너네 책에 써 있는 그 내용이 이거였어. 이름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안 하고 독립시행 정리라고 했었어. 책에 써 있는 내용 자체가 현재 교과에 써 있는. 근데 지금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써져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또 혼동을 해요. 그때도 혼동했는데 그냥 이렇게 구분 짓는 게 나아. 알겠니? 회차별 확률이 사건이 정해진 경우와 회차별 사건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해석한다. 그럼 독립시행의 정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방금 위에서 했던 독립시행의 확률에다가 경우의 수가 곱해진 걸로 계산하게 돼 있다. 까지만 이해하면 돼. 저까지 됐니? 오른쪽에 예시 봐잉. 주사위를 10번 반복해서 던지는 시행을 할 거야.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 A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꿀게.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 겁니다. 10번 반복해서 던진 결과 사건 A가 4번 일어날 확률 구하래.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럼 10번 중에 4번은 뭐가 일어난 거야? 사건 A가. 그럼 나머지 몇 번은? 6번은 뭐가 일어난 거야? A의 여사건이. 맞아 안 맞아?
그럼 너네들이 생각하기에 1, 2, 3, 4 쭉 가서 9, 10까지 회차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건 A가 4번이 언제 일어날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그걸 케이스를 구분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서로 다른 10개 중에 서로 다른 몇 개 선택하면? 네. 4개 선택하면 그 서로 다른 선택된 4개가 사건 A가 일어났다라고 경우의 수로 볼 수가 있지.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10, 14가지. 됐냐? 됐냐? 그럼 사건 A가 몇 번 곱해져? 일어날 확률이. 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총 몇 번 곱해져? 4번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럼 A의 6건이 일어날 확률이 몇 번 곱해져? 6번 곱해질 거 아니야? 근데 A가 일어날 확률 얼마라고? 3의 배수 나올 확률 얼마야? 3분. 얼마? 3분의 1. 그럼 6건 일어날 확률 얼마야? 3분의 2. 3분의 2. 그럼 답은 뭐야? 10, 14, 3분의 1의 4제곱, 3분의 2의 6제곱. 이거 뭐랑 비슷해? 이항 정리하고 비슷하지 않아? 그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항 정리가 확률에서는 독립시행 정리로 바뀌게 된다. 됐어? 그게 거기 책에 써있는 내용이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N회 반복 시행에서, 근데 그 반복 시행은 일반적으로 독립 시행으로 봐. 알겠니? N의 반복 시행에서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난 회차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NCR이라는 경우의 수가 곱해지고, 사건 A가 연달아서 뭐 연달아서는 아니더라도 띄엄띄엄이라도 R번 일어났으니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인 P가 R번이 곱해질 거고, 여사건이 N-R번 일어날 거니까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1-P가 N-R번 곱해질 거란 얘기야. 그 NCR 곱하기 P의 R승 곱하기 1-P의 N-R승이 된다. 이해됐어? 이 두 가지가 너네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안 헷갈려. 안 그럼 이거 그냥 너네가 문장적으로 막 외우게 돼가지고 이해도 못하고 풀고 헷갈리게 된다. 생각보다 이게 많이 헷갈리는 이론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쳐본 결과. 됐어? 그럼 이제 여기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만 보면 이제 확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통계만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문제로 연결시킬 거니까 어디부터 보시냐면 절대 유형 5번입니다. 주머니 안에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고,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1개씩 2번 꺼낼 때 첫 번째는 흰 공, 두 번째는 검은 공일 확률을 P라고 하자. 35P의 값을 구하시오. 다음,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그 말 되게 중요하겠지. 그걸 보고 수학에선 비보건 추출이라는 표현을 써.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 그 표현도 있고 다시 넣지 않는다 라는 표현도 있어. 자, 그랬더니 첫 번째는 무슨 공이 나와야 돼? 흰 공. 나올 확률은 몇 개 중에 몇 개야? 7개 중에 3개. 그럼 주머니가 바뀌었지. 검은 공이 몇 개 있었어 원래? 4개 있었어. 근데 검은 공은 밖에 안 바뀌어. 흰 공이 몇 개 있었는데 3개 있었는데 1개가 뽑혔으니까 2개로 줄죠. 그럼 2회에는 무슨 공 나올 확률이야? 검은 공 나올 확률 얼마인데? 6분의 4가 되겠지.
그럼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연속해서 벌어지지. 반복 시행되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독립 시행의 확률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 얘네들이 곱의 법칙으로 곱해서 계산하게 돼 있다. 됐어? 그럼 구조 설명 안 해도 되지? 6번으로 갑니다. 다섯 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12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 자, 무슨 말이야? 당첨 제비가 5개가 있다는 얘기는 꽝인 게 7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갑과 을이 차례대로 제비를 한 개씩 뽑을 때 그럼 누가 먼저야? 갑, 그 다음에 누구? 을 순서가 지정돼 있는 거야. 을이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인데 단 꺼낸 제비는 다시 넣지 않습니다. 복원하지 않아요. 자, 그럼 갑이 두 가지의 케이스가 나오지 않겠니? 맞아 안 맞아? 자, 갑이 당첨됐대. 확률이 얼마야? 12분의 5. 자, 주머니가 사정이 바뀌었어. 당첨이 몇 개? 4개, 넷. 꽝이 몇 개? 7개, 7. 근데 을도 당첨되고 싶어해. 확률 얼마야? 11분의 그럼 두 사건이 곱셈 정리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럼 곱하면 약분돼서 33분의 5가 될 겁니다. 됐나요? 두 번째, 갑이 꽝 뽑을 확률 12분의 7. 당첨 제비가 몇 개? 5개, 꽝 몇 개? 6개, 근데 을은 당첨되고 싶어해. 11분의 5, 5. 약분되는 거 안 보이지? 그럼 확률 얼마야? 12 곱하기 11 분의? 그럼 얘도 굳이 약분할 필요가 없었지? 맞냐? 그럼 을이 당첨될 확률은 얘 또는 얘니까 덧셈 맞아 안 맞아? 그럼 계산하면 132분의 55인데 12분의 11 약분되니까 12분의 5인 거죠. 자, 이 얘기는 너네한테 뭘 전달하고 싶은 걸까? 갑이 당첨될 확률 얼마야? 12분의 을이 당첨될 확률 얼마야? 11분의 누가 먼저 하든 관계없다는 얘기야. 먼저 뽑으면은 당첨 제비가 더 많으니까는 확률적으로 더 당첨될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지. 당첨될 확률은 누가 먼저 뽑든 똑같다. 이해됐어? 단 뭐일 때? 비복원일 때. 이해되냐? 근데 복원일 때도 어차피 똑같아. 그냥 누가 먼저 뽑든 확률은 변하지 않더라. 됐어? 그럼 이 얘기가 갑, 을, 병 순서대로 하더라도 당첨될 확률은 어떨 거란 얘기야? 수학적으로는 같다는 얘기야. 수학적으로. 알겠지? 근데 심리적으로는 같지 않을 수는 있어. 선생님 근데 비보건할 때 음. 예를 들어 여기서 제비가 5개인데 음. 막 사람이 6명이면은 음. 앞에 사람 5명이 다 뽑혔을 때 음. 만약 사람은 당첨될 확률이 0 아니에요? 앞에 사람이 다 당첨됐을 때라는 조건을 두잖아. 아. 조건 보면 제로지. 근데 아직 실행하기 전이라면 누가 먼저 뽑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순서에 신경 쓰지 말아라. 단 심리적으로는 신경이 쓰이지. 첫 번째가 당첨됐어. 두 번째도 당첨됐어. 확률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건데. 세 번째도 당첨됐어. 네 번째도 또 당첨됐어. 그럼 뭐야? 심리적으로는 당첨될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지.
근데 첫 번째가 꽝 나왔어. 두 번째도 꽝 됐어. 세 번째는 꽝 됐어. 그럼 뒤로 갈수록 기분이 심리적으로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건 수학적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야. 그걸 조건부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조건부 확률은 그 심리적인 요인까지 가미가 됐을 때. 근데 아직 실행 전이면 수학적 확률은 똑같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겁니다. 칠 번 문제요. 주머니 A에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흰 공 2,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 A 주머니하고 B 주머니가 달라. 흰 거들, 검은 거들. B에는 흰 거들, 검은 거 3. 자, A하고 B에서 공을 한 개씩 꺼냈더니 서로 다른 색의 공이 나왔을 때 라고 돼 있어. 그럼 케이스가 몇 가지야? 두 가지 맞아? A하고 B에서 공을 한 개씩 꺼냈더니 서로 다른 공이 나왔을 때 검은 거, 흰 거냐? 흰 거, 검은 거냐? 이거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나왔을 때 조건부 맞아? 그럼 무슨 말이야? 얘네 중에서 맞니? 뭐라고 돼 있어? 주머니 A에서 흰 공을 꺼냈을 확률 1번, 2번 중에서 1, 2 중에서 몇 번일? 2번일 확률인 거지. 2, 1 확률. 자, 경우의 수가 확률로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얘는 확률이 얼마니? 2분. 2분의 1 맞니? 왜냐면 사이즈가 달라서 그래. 저긴 4개 있고 여긴 5개 있어서. 경우의 수로 가는 게 아니야. 얘는 누구니? 5분의 3 맞니? 그럼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셈 맞니? 2분. 자, 5분의 2 됐어? 됐어 안 됐어? 그럼 약분은 나중에. 자, 흰 공 나올 확률, 검은 공 나올 확률 얼마? 자, 분모가 다 뭐로 통분돼 있어? 10으로 통분돼 있지. 그럼 이제 답은 뭐야? 얘 더하기 얘분의 얘의 확률인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분모가 같으니까 분모 신경 써 안 써? 안 써도 되지. 얘랑 얘 더해서 얘 따질 거니까 분모는 다 똑같은데 뭐 하려고 신경 써 지금은. 그럼 뭐 더하기 뭐 분의 2 더하기 3분의 3일 확률인 거지. 그래서 5분의 3. 이해되시나? 자, 어디로 가느냐? 11번이요. 자, 어떤 시험에서 가불병이 합격할 확률이 주어져 있어. 합격할 확률. 갑은 4분의 1, 을은 3분의 1, 병은 2분의 1. 자, 이 시험에서 3명 중 2명만 합격할 확률. 단 3사람이 시험에서 합격하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무슨 말이야?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된다. 맞니? 자, 3명 중에 2명만 합격할 확률이니까 가불병 합, 탈락, 합, 탈락, 합, 탈락, 합, 합. 1 또는 2 또는 3 맞아 안 맞아? 그럼 1번의 확률은 어떻게 곱해?
갑 합격, 을 합격, 병은 탈락이니까 여사건 됐니? 2번 확률 갑 합격, 을 불합격, 여사건 맞아? 병 합격 2분의 1 여사건이고 여사건인 거야? 자, 세 번째 확률 갑 불합격 여사건 나머지는 합격 3분의 1, 2분의 1 다 곱해서 더하면 되지. 다 곱하면 분모가 다 뭐야? 24 24로 통분되죠. 분자는 1, 2, 3 더하면 되지. 맞아 안 맞아? 예. 그럼 24분의 6 얼마? 4분의 1. 저것들은 다 뭐야? 회차가 지정된 확률이니까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한 거야. 내가 얘기하기로는 그지? 자 12번 봅니다. 자,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질 때 반복 시행이다. 그지? 반복 시행이야. 앞면이 2번 이상 나올 확률 6번 던질 거야. 앞면 나오는 사건이 필요해. 자, 앞면 나올 확률 얼만데? 2분의 1이지. 근데 앞면이 몇 번 이상 나오길 원해? 2번 이상. 그럼 반대로 따지면 뭐야? 1회 앞면이 한 번만 나왔거나 한 번도 안 나왔거나 이게 6건 맞아? 자,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대. 모두 뒷면 뒷면 나올 확률인 거지. 그럼 회차가 뒷면으로 싹 지정이 돼 있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독립시행의 정리야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독립시행의 확률이지. 각 회차별 사건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얘 계산할 때는 뒷면 나올 확률이 몇 번 곱해진다? 6번 곱해진다. 앞면이 한 번만 나왔대. 그럼 1회부터 6회까지 앞면이 언제 나올지 알아 몰라? 안 나와. 그지? 몰라. 따라서 회차가 지정되지 않은 확률 독립시행의 정리. 따라서 경우의 수가 곱해진 독립시행 확률. 맞아 안 맞아?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 중에 한 번? 6번 중에 한 번. 6건의 확률도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이 몇 번 곱해질 거다? 6번 곱해질 거다. 그럼 얘네들 더한 게 6건의 확률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의 6승 64분의 7이 6건의 확률이지.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은 64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57이 되는 거죠. 자, 13번으로 갑니다. 지금 내가 지금 너네한테 특강이라고 하고 있지만 되게 무리한 진도를 하고 있는 거야. 내 입장에서. 지금 몇 번밖에 안 했냐? 세 번째야, 세 번째. 세 번 수업 만에 경우의 수, 여러 가지 경우의 수하고 확률까지 끝낸다는 게 내가 좀 무리한 진도를 하고 있는 건 맞아. 근데 그만큼 너네가 좀 엑기스만 뽑아먹는 수업인 것도 맞아. 알겠어? 이걸 토대로 해서 반복을 하면 그 확률이라는 게 그나마 좀 빠르게 다가올 거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무리해서 하는 거야. 자, 빨간 공 둘, 노란 공 둘, 검은 공 넷, 주머니가 있습니다.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한 후 그 공을 주머니에 다시 넣는다. 복원인 거야. 됐지? 그럼 복원을 하면 앞 시행에 영향 받아 안 받아? 아니지. 안 받지. 이해됐어? 이 전 시행에 영향을 안 받아.
한 개 꺼내고 보고 넣고 다시 한 개 꺼내고 보고 넣고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각 시행이 회차별로 독립시행이 돼버려. 됐어? 자, 이 시행을 6번 할 때 빨간 공이 1번, 노란 공이 2번, 검은 공이 3번 꺼내질 확률을 물어봤어. 6번 중에 회차별로 뭐 1회에는 누구 나오고 2회에는 누구 나오고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지. 그럼 얘는 회차별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시행의 정리. 됐어? 자, 빨간 공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볼 거고 노란 공 뽑히는 사건 B, 검은 공 뽑히는 사건 C. 빨강 아니 전부 좋겠니? 네 저 둘둘레 맞지? 자, A가 일어날 확률 얼마야? 4분. 응? 80 아니 A가 일어날 확률 얼마냐고. 빨간 공 나올 확률 1회 시행에서 8분의 2 이상해? 아니요 한 개 뽑았더니 빨간 공일 확률 8분의 2. 한 개 뽑았더니 노란 공일 확률. 한 개 뽑았더니 검은 공일 확률. 됐어? 됐니? 네 자, 근데 빨간 공 사건 A가 몇 번? 몇 번 시행 중에? 6번 시행 중에 한번 빨간 공이 한 번 나오길 원해. 노란 공은 두번 2번 나오길 원해. 검은 공인 3번 나올 확률이잖아. 자, 그럼 얘네들은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 사건 A가 한 번, B가 2번, C가 3번 나열될 경우지. A, B, B, C, C, C 나열된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로 빠진다. 그럼 쟤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뭐로 빠져? 아니지. 같은 것 포함한 순열이 돼버리죠. 6팩 나누기 2팩, 3팩 두 개 같고 세 개 같으니까 맞아? 여기 얘 뭐가 곱해져? A가 일어날 확률이 몇 번 곱해져? 한 번. B가 일어날 확률이 몇 번 곱해져? 2번. C가 일어날 확률이 몇 번 곱해져? 3번. 됐니?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지.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그 앞부분하고 연계를 해야 되니까 앞에 있는 경우의 수, 여러 가지 경우의 수 폭이 다시 정리가 돼야 돼. 여기까지가 확률론입니다. 그럼 내일은 뭐를 할 수가 있을까요? 통계를 들어갈 수가 있겠죠. 통계 이론은 확률 이론을 근거로 해서 만들긴 하지만 전혀 새로운 이론이야. 전혀 다른 이론이야. 근데 확률을 모르면 통계를 할 수는 없겠지. 됐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